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2021년 5월 19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한국장으로 휴장일이라 오늘은 ETF를 좀 공부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휴일은 주말은 ETF를 공부하는 날이니까요. 오늘 픽한 ETF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일전에 나스닥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S&P 500 갖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투자한 것은 언제나 유효하다. 나스닥이 이어 그리고 이제 주가 추세상 추세 하단의 반등 후 3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점 그리고 고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방향 그런 흐름은 나올 수가 있어요. 투자 아이디어는 인플레이션은 모든 건 반영되었다.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 근데 이게 지속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이슈가 끌고 가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에그마하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S&P 500을 사는 방법입니다. 직접 미국 주식을 매수해도 좋지만 한국에 있는 ETF도 거의 동일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ETF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주가 추세상 하단 추세선 반등 후 고점 부근에 지금 주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으나 이 파란색 선 하단 디스카운트를 다시 닫고 올라간다면 언제든지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일자 나스닥을 보면요, 역시 비슷한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나스닥 100과 S&P 500은 종목의 차이가 있고 그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흐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ETF 홈페이지 가보면 설정 이후에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흐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020년 8월 정도에 상장을 하다가 조금씩 10월달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지수로는 S&P 500 인덱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구성 종목으로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되는 종목으로 시가총액 상위 500 종목을 선택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 방식은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정기 변경일이 3, 6, 9, 12, 6월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운용 보수는 싸요. 제일 싼 것 같아요. 0.07%. 자, 이 투자 신탁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환해지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환산 수익률에 연동되겠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나스닥 100과 S&P 500 갖고 왔는데요. 나스닥 100을 보면 일단 4위부터가 알파벳으로 구글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S&P 500을 보면 4위가 페이스북입니다. 그 다음에 5위랑 6위가 구글이고요. 7, 8, 9가 이제 나스닥 100이 없는 종목인 버커셔 해스웨이,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존스앤존스 이렇게 들어가 있죠. 테슬라가 10위고 나스닥은 테슬라가 7위 정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ETF 거래량 대금을 보면 올해 초에 1월 달에 조금 피크를 다시 한번 찍다가 소강 상태로 갔다가 최근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버 스토리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지속 외. 일단 JD 조던님이 오늘 영상을 올려주신 거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되고 있다. 기술주 부진, 주가 하락, 그리고 미국채 하락, 달러 하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이슈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저는 더 큰 것은 뭐냐? 4월 FMC 의사록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가격도 크게 변동도 없는 상황에서 좀 일단 의사록의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번 주 수요일 오늘이죠. 의사록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4월, 5월, 6월은 작년의 기조 효과 때문에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성장주가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우려가 돼서 성장주가 하락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취해야 할 포지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융주를 사거나 하락한 성장주를 더 사거나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제 JD 조던 같은 경우에는 애플 시총 1등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애플의 존버를 주로 이렇게 말씀을 다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플의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핵심이다.
왜 이렇게 하냐, 혹시 모를 악재를 대비하자는 거죠. 구체적인 리밸런싱은 제이드 조던님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인플레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 물가는 오르는 중이다. 현재는 숨 고르기 하는 중이고, 오늘 수요일 FOMC 결과가 나오면 그때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서울은 지록이다. 악화되는 거시경제 지표. 자, 서울은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거시경제 여러 지표에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뭐 출산율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 자체 뭐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전문가가 해결하지는 주거 문제와 뭐 일자리 불이치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빚값이 비싸서 그렇고 뭐 사람들 많이 몰려 있지만 뭔가 많은 그런 개발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특히 광역 교통망이 서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광역 교통망이 잘 발달된 경기도 지역이 더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은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수도권 집값은 그에 따라서 발맞추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SK 배터리 탑재 포워드 전기 트럭 탄 바이든, 높아진 미국이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산업이고, 전기차 종류가 많아질수록 차 업체도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나 그에 따른 소재 업종이 더욱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참고 뉴스로 LG화학에서 니켈 90%에 NCMA 양극재 테슬라 첫 공급한다는 뉴스가 연간 뉴스로 떠 있습니다. 한국 대표 주작급 기관 그리고 기업 기관 25곳 메타버스 동맹 결성을 한다. 생태계에는 견인할 것이다. 자, 이거 뭐 얼라이언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AR, VR 플랫폼과 컨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외국에는 페이스북이 사실 AR, VR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이스북은 AR, VR을 이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애플이 아이폰의 생태계를 만들어냈듯이, 플랫폼을 만들어냈듯이 AR, VR 쪽도 페이스북이 그렇게 만들어낼 거라고 좀 지켜보고 있고, 애플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발맞추기를 하고 있고, 다른 회사도 그냥 앉아서 꿀 빨거나 앉아있지만 하지 않죠. 구글이 이제 좀 시대가 앞서가서 좀 이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에서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무엇일까? IM이라는 회사가 있고, EM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한빛소프트 이렇게 부각이 됐었죠. 물론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또 하드웨어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찾아서 종목을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반등 시동, 반도체 쇼티지 곧 해소,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TSMC 공정 전환 마무리 단계라 하고, 6월부터 반도체 부족이 해소가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2분기 현대차의 2분기 판매 실적도 호조가 되고, 전기차 투자 계획도 호재다. 반도체 부족 문제는 데드라인 있다. 상반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주가 추세상 보면 현대차는 지금 살만한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 이슈는 언젠가는 다 해소가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횡보 조정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언더 웨이퍼 수요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기업들에서 잘 대응을 해서 언젠가는 이거는 해소가 될 것이다. 공급 과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공급 이슈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급 이슈가 해소되고 차가 잘 팔리면 현대차 주가는 한 번 더 도약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이슈는 파월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의장 임기는 2022년 2월까지인데, 올해 하반기 중에 재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요. 만약에 재임이 실패할 경우에는 비투기적 성향 강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강화된다는 거죠. 즉 매파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기대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연준 의장직 외에도 바이든 정부는 세계의 공석을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내용이죠. 현재 시점에서 구조적 성장주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회복에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건데 투자가 항상 어려운 이유는 매 시간마다 매 하루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의사결정을 항상 강요받는다는 거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강요를 받는 거죠,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구조적 성장적 장점은 내부적으로 성장 궤도에는 이상이 없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내용이 되게 긴데 30분짜리인데 요약을 하자면 성장 궤도에는 이상은 없지만 시장 컬러가 바뀌면서 이게 시장 컬러라는 게 옛날 과거 몇 달 전에는 몇 주 전에는 성장주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이슈로 지금 그 경기 민감주나 금융 관련된 주가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컬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시장 컬러가 계속 유지가 된다. 바뀌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성장주는 더 오르실 수가 있다. 횡보를 하거나 하락으로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 많이 올랐죠. 산업재부터 시작해서 철강, 화학 관련된 주가 많이 올랐다는 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재고 수준도 여전히 낮은데 더군다나 기후 위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가에도 순이익도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이 세 번째 기후 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는 장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른 걸로 말로 치환하자면 중국에 이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탄소 배출을 해야 하는데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추천은 JD존, FN뉴스, 그리고 뉴시스, 네이버 뉴스, 그리고 SK증권의 이호수 팀장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 거고요. 주가가 펀더멘탈을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리얼 옵션 가치가 최대치로 반영되었을 때 가격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매수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도할 것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시간이 지나서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고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은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타이거 미국 S&P 500에 대해서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리마인드 해보자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나스닥 100에 의해서 그리고 주가 추세상 추세 하단 반등 후 30선을 돌파하고 지금은 고점을 찍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